베토벤. 독일의 작곡가. 본 출생. 할아버지 루트비히와 아버지 요한도 음악가였으며 악재를 인정한 아버지는 아들의 천재적 소질을 과시하려고 4세 때부터 과중한 연습을 시켰으며 7세 때에는 피아노 연주회까지 열었다. 베토벤은 몇몇 선생의 지도를 받았는데 1779년에 그를 가르친 크리스찬 고트로프 네페로부터는 음악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인 영향까지 받았다. 1782년 궁정예배당 오르간 연주자로 출발, 2년 만에 정식 멤버로 임명되고 1787년에는 빈에 가서 흠모하던 모차르트를 만났으나 어머니의 위독으로 곧 본으로 돌아와 이해에 끝내 호라비가 된 아버지를 대신하여 집안을 떠맡았다. 그러다가 1792년 바르트 슈타인백작을 비롯한 친구들의 원조로 빈에 유학, 결국 그곳이 그의 영주의 땅이 되었다. 빈에 자리 잡은 베토벤은 귀족들의 보호를 받았으며 싱크, 알브레이트 베르거, 하이든, 살리에리 등에게 사사하여 음악가로서의 지식과 능력을 키워나갔다. 1795년 피아노 연주자로서 데뷔하고 이 시기의 최고 작품으로 꼽히는 피아노 3중 주곡을 발표하여 착실한 첫발을 내디뎠다. 1796년 프라하, 드레스덴, 베를린을 여행하고 1800년에는 제1교향곡과 6곡의 현악 4중 주곡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무렵부터 귀병이 나서 점차 악화하였다. 절망한 그는 1802년 하일리겐 슈타트의 유서를 쓰고 연주자로서의 활동을 포기, 작곡에만 전념했으며 두문불출로 외부와의 접촉을 피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제2교향곡, 오라토리오, 감람선상의 그리스도, 그리고 1804년에는 제3교향곡을 작곡하여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개성적인 스타일을 확립하였다. 1805년 오페라 피델리오의 조연에 실패하고 이듬해 이를 손질하여 재연하였지만 역시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 작품이 최종적인 형태로 무대에서 인정을 받은 것은 1814년의 일이다. 베토벤의 작품은 빈을 비롯하여 유럽 각지의 출판사가 앞을 다투어 간행하였다. 출판에서의 보수와 귀족들의 지원으로 모차르트와는 달리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 후원자로서 특히 유명한 귀족은 루돌프 대공, 로코비치 공작, 킨스키 공작 등이었다. 1810년에는 괴테의 극시로 에그몬트를 작곡하였다. 그 후에 유명한 영원한 연인에 붙이는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한 것이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러한 여성의 동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다. 영웅교향곡이 작곡된 이후의 약 10년간은 창작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으며 교향곡, 서곡, 협주곡, 피아노 소나타, 바이올린 소나타, 기타 실내악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씌어진 것들이다. 특히 제5교향곡, 제6교향곡, 피아노 협주곡 제5번, 바이올린 협주곡, 피아노곡, 아파시오나토 소나타 등이 유명하다. 1815년 이후의 12년간은 베토벤의 창작기 중에서 후기에 속한다. 이 무렵에는 정치와 사회 정세의 변화도 있었고 진지도 적어졌으며 또 귀병의 악화로 완전히 귀머거리가 되어 필담을 통해서만 의사를 소통할 수 있었다. 그 자신의 연주회 횟수도 줄었고 빈에서는 보다 가벼운 음악이 애호도는 경향이 있었다. 그의 일련의 창작 활동은 1817년에 가장 저조했으나 그 이후 다시 힘찬 작곡 활동을 계속하여 뛰어난 대작들을 내놓았으며 루돌프 대공에게 바친 장엄 미사곡과 합창을 포함한 제9교향곡이 그 정점을 이루었다. 장례는 29일에 거행되었는데 2만을 넘는 시민들이 참가, 애도하였다고 한다. 베토벤은 하이든, 모차르트와 더불어 빈 고전파를 대표하는 작곡가이다.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확립한 고전파의 형식이나 양식은 베토벤에 의하여 더 개성적으로 다듬어졌으며 또한 그의 손으로 낭만파의 이행도 준비되었다.
본 시절에는 만화의 막파의 영향 아래 습작적인 작품을 썼으나 벌써 이때부터 개성적인 특징이 엿보였다. 1800년 전후에는 특히 하이든에게 받은 영향을 나타내면서도 개성적인 스타일의 작품들을 거쳐 독자적인 양식을 확립하였다.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이를테면 정적인 고전성에 비하여 베토벤의 작품은 동적인 다이내믹한 힘을 특징으로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강고한 형식감으로 일관되어 곡마다 독자적인 스타일로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 후기의 창작 활동은 중기에 비하여 다이내믹한 힘은 부족하지만 보다 깊은 마음의 세계가 표현되어 신비스러울 정도의 감동적인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는 낭만파의 초기의 대표자들인 베버나 슈베르트의 활동과도 겹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베토벤의 작품들은 그 후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후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으며 지금도 그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음악가이면서도 청각을 잃었지만 이를 극복한 정신력은 인간의 집념과 생활 태도의 귀감으로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